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36번째 경쟁 5번째 주제,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시간에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좀 민감하기도 하지만 우리 경쟁에 관련된 비즈니스 생각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쟁은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와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게임을 하던, 두 팀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던 이 두 팀 또는 두 선수만의 주제는 아니지요. 그 경기에 규정이 있고 그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이 있고 또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존재하죠. 근데 두 선수만, 두 팀만의 주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정성의 주제가 약간 우리 어떻게 보면 규정 또는 심판 또는 관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0년 전, 정확히는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을 하나 공유해 드리죠. 그 당시 규모로 한 250억 프로젝트니까 매우 컸었죠.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제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참여를 결정을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내의 대표적인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SI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안 작업만 거의 한 12주가 소요됐던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된 인력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몇만스가 제안 작업에 투입됐던 매우 큰 프로젝트였었죠. 근데 그때 저는 매우 놀랄 만한 경험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팀장을 할 때였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이 협업을 하는 SI사가 이 비즈니스를 보는 관점, 정보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놀랐죠. 과연 거기 이 프로젝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어 있었던 평가위원들, 주로 교수단이었습니다. 평가 교수단의 명단을 거의 꿰차고 있었고, 그런 교수단이 어떤 성향의 교수이니까 파악을 다 하고 있었던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더욱더 놀란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가까이 30몇 마스가 투입해서 쓴 제안서의 분량은 거의 7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바인더 2개였으니까요. 그런데 5시에 제안서를 접수시켰는데 오후 7시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저는 그때는 쇼킹했었습니다. 어떻게 700페이지에 달하는 제품도 아니고요, 대단히 복잡한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2시간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되었죠.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고 말았지만, 저는 그때 그 비즈니스를 보면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초출군한 영업자에서 썼지만 그 평가 교수단들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초인적인 사람들이구나, 그 700페이지를 어떻게 15명의 평가단이 2시간 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게 공정한 의사결정이었을까? 평가였을까? 요즘 제가 몇 기업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에 있었던 일을 하나 공유해 드리죠. 오늘의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CEO와 영업팀들이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부기관에 또는 어떤 자치단체에 제안을 하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음부터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또 제품의 방법도 제시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안을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고가 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제안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과 솔루션을 납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CEO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공공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요즘의 프로세스는 잘 모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약간 의아한
또는 확신이 차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결정은 공고가 나고 난 뒤에 여기에 낙찰받은 기업은 전혀 이 비즈니스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았던 낙찰 전문기업, 제안 전문기업이 수주를 해갔습니다. 실화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정부에서 또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찰 공고에서는 입찰 자격이 부여되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이력, 경력 또는 몇 가지 요건만 부합되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다. 이게 서울 근교에 자치단체에 있었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울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해서 비즈니스를 따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 3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게 뭘까? 고객한테 어떤 비즈니스에 제안을 하고 안을 제시한 기업은 전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프로젝트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전혀 관계없었던 기업이 단체가 그것을 수주해 가서 관련된 기업들 줄서기 해서 납품하는 이런 모델. 그 기업은 인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 인력도 없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전부 다 줄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모델. 이게 어떻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30년 전에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평가 교수단을 두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 평가 이거는 공기업에 국한되었었죠. 30년 전에는. 요즘은 민간기업에도 상당히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거의 입찰, 가격 입찰, 그렇죠? 제한 입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가격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죠. 공정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모두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가격,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것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흔히 잘 아시는 부패 지수,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죠. 1995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냐. 많은 변화가 있었죠. 95년서부터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요 근래에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매스컴에서도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밑에 폴스코어라에 속해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국가 경제력, 경쟁력, 국가의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땐 탑 10 안에 들어서 8등이냐 7등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얘기하는 국가 청렴도, 부패지수에서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숫자를 반복하고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년 전의 경쟁과 지금 오늘의 경쟁, 공정성이라고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드는데 제도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다, 한자로 이렇게 쓰죠. 공평할 공자에다가 바를 정자 씁니다. 공평하고 바릅니다. 흔히 공정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규정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흔히 영어에서는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얘기하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공평한 운동장을 얘기하죠. 이때 공평하다는 공자는 고르다는 뜻이죠. 대등한 기회죠. 규정이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가 게임하면 안 되고 장갑도 똑같은 거 끼워야 되고 똑같은 상태에서 복장 규정도 똑같고 모든 게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아야 된다. 고르다. 이 면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가 매우 오르게 시대에 왔던 것이죠. 이거는 공정하다고 할 때 공평할 공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공정하다 할 때 두 번째 꼭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운동 경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많은 운동 경기를 보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해서 선수나 코치나 감독이 항의하는 광경을 많이 봤었을 겁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닐 경우에 특히 저 감독은 왜 저럴까? 저 선수는 왜 저럴까? 저 팀은 왜 저럴까? 라고 했었죠.
요새 여러분들 보면 뭐합니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VAR이라고 얘기하죠. 축구에도 하고 배구에도 하고 야구에도 하고 하죠. 이거 보면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이 들냐 하면은 그때 감독들이 그럴만도 했겠다. 여러분들 흔히 야구나 축구 보시면 VAR 영상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나는데 거의 뒤집어지는 게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독들은 코치들은 선수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금은 뒤집어지는데 과거에는 아무리 항의도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른 경기장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규칙으로라도 바르게 운영되지 않으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바른 운영입니다. 공정하다는 두 가지 요소는 뭐냐? 대등한 요건과 조건이 부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를 정자, 바르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국가가 정부가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부패지수에서 OECD 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것은 뭐냐? 규정은 열심히 고치고 만들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어떻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오늘 제시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 꼭지를 돌아가면 여러분들 제가 고객관계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말씀드릴 때 정직성, 바른 운영을 얘기할 때 많은 예를 말씀드렸었죠. 지멘스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에어버스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그들이 받았던 처벌의 수위 어마어마했었죠. 몇 조 원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법의 집행이 규정의 집행이 무섭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부패방지법이라는 FCPA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것을 시행하는 SEC,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조사와 처벌의 수위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여기 한 번 잘못 걸려들면 기업이 날아가지요.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아까 우리가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지수가 아시아에서도 우리 앞서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싱가포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60년대 그 조그만 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금융 허브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모든 나라가 우습게 보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나라고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항상 뒤에 남는 것이 깨끗한 여운만 남는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광요 총리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다. 이건 국가 존립에 관련된 주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부패에 대한 지수의 의식이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여러분 왜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마오쩌둥한테 밀려났겠습니까? 부패 때문에 물러난 거거든요. 부패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부패의 척결은 결국은 뭐냐? 법, 공정할 때 공평한 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도 여러분 매우 강력한 사정 조직이 있죠. 우리도 금감원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또 공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공공적인 것만 보지만 민간 기업에 깔려있는 모든 바른 규정에 대한 것을 쳐다보는 기구는 없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행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FCPA라는 그런 법이 발표되고 규정이 발표되고 나는데 그것이 엄중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무려 25년 가까이 실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뭐냐? SAC라는 매우 강력한 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집행기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처음에 FCPA가 나왔던 해외부패방지법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기업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죠. 깨끗한 클린 소사이어티, 클린 커뮤니티, 클린 컨트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죠. 아까 이광요 총리처럼 이러한 지도자의 의지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결국은 뭐냐? 공정성의 세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한 규정과 법, 그 다음 실행 주체, 모든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공정할 때 공짜, 고르다는 규정만 내세우고 있었고 바르게 운영되는 청자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실행 주체가 미약하고 우리의 전 사회적인 또는 리더들의 공감대가 의지가 아직은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공정.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경쟁의 바른 경쟁을 가져가게 하고 바르게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이 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의 요소의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죠. 저는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는 이런 걸로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프로세스만 만들면, 법만 만들면, 규정만 만들면 공정한 사회가 규정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공정이죠. 공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공정은 뭐냐? 공평하고 바르게 시행되는 거죠. 바르게 시행되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오면 평가의 주체 측면에서 제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 요즘에 있던 일, 30년 전이든 지금이든 평가위원, 평가 자문단, 외부 평가단 또는 시스템, 입찰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업에, 우리 기관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사결정을 남들한테 맡깁니다. 외부 평가교수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무 자문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남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식구를 안 믿고 남한테 넘깁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야 되고 우리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직원들을 못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전 지금처럼 수없이 많은 자문기관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에 15명의 평가교수단의 명단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비즈니스 들어가는 그런 공공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은 그런 평소에 그들을 관리합니다. 그게 관리받는 평가단들이 공정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 그들을 믿지 못하면 내보내야죠. 왜 남들한테 맡깁니까? 첫 번째, 공정한 사회, 공정한 비즈니스,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외부에서 내부로 줘야 된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는 겁니다. 평가 방식, 여러분 공정한 것이 가격으로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가격을 비교하면 되겠죠. 하지만 서비스와 가치가 중요한 다 다른 건데 제품의 질도 다르고 서비스의 질도 다른데 어떻게 가격 경쟁을 시킵니까? 물론 100% 가격 경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조건부 가격 입찰, 2단계 가격 입찰, 종합평가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비즈니스일수록 가격으로 결정하면 그 비즈니스의 끝은 아주 자명합니다. 제품의 질이 다르고요. 그에 대해 정확하게 퀄리티를,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가 좀 더 질 높은 사회로 가는 방법이다. 평가 방식을 절대로 가격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 지금 오늘 불과 6개월 동안 한 기업의 CEO가 직원들과 열심히 고민해서 어떤 지자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기업이 나와서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하고 스펙에 나온 대로 제안을 하고 난 뒤에 관련된 기관들을 줄 세워서 가격을 후려쳐서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단체의 카운터파트는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은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쉽게 되었네요. 말 한마디로 끝나죠. 그들이 쏟아부은 가치는 누가 보상합니까? 여러분,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영업활동, 그거는 뭐 당연히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투자해야 될 당연한 대가야 라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700페이지의 제안서를 30몇만 세 인력들이 투입해서 돈을 썼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많은 로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값도, 고객도, 의뢰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선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누가 가치를 개발하겠습니까? 기다렸다 가격으로만 내지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경쟁을 끌고 가는 매우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죠. 우리 직원들 믿고 맡겼으면 그들이 제대로 하도록 평상시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때, 많은 기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처벌하고 난리가 납니다. 처벌하죠. 그러고 난데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뭐냐?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이 깨끗하게 돌고 조직의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컴플라이언스를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회사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가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외부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가치 같은 걸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거 고려하면 안 돼. 그냥 가격으로만 해야 돼.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더니만 처벌의 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이든 또는 기관이든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멘스에도 말씀드렸고 에어버스에 말씀드렸고 에릭슨의 케이스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처벌의 강도는 어마무시합니다. 하물며 CEO가 시형을 받아서 감방에 가기도 하고요. 뇌물 문제로 불공정한 거래로 기업이 몇 조 원의 페널티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투명합니까? 그 나라들은 그렇게 부패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깨끗해서 그런 처벌을 받는 기업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가 부패 지수에 우리는 분명히 OECD의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처벌이 안 나옵니까? 전부 다 가리고 있죠. 꼬리 자르기에 명수가 많죠. 지금도 업계에서 꼬리 자르기로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구분 없이 바른 경쟁을 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겉에 나와 있는 풀만 뜯어내지 말고 뿌리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로 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경쟁의 5번째 주제로 오늘 제가 공정한 경제,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흥분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쳐다보고 고민해야 될 주제고 풀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부러운 나라, 지금처럼 외형적인 지수가 좋은 게 아니라 퀄리티가 뛰어난 나라, 진정한 고품격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을 원래 이 주제로 해야 되지만 너무 딱딱하게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경쟁의 베이직은 마지막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지난주에는 리더들에게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 국가와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영업 직원들이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논의하면서 경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하고 약간 듣기 거북하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용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